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숙종시대 한양도성 안 높은 담장 너머 의금부 뒤편은 사약을 다루는 관노들이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곳에서 한 젊은 관노가 초가집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이구, 태수야, 또 독 냄새 맡다가 정신이 혼미해졌구먼. 어서 정신 차려보소. 노인 관노가 태수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사약을 다루는 관노 태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독이 든 약재 냄새에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죽음을 만드는 자는 스스로도 조금씩 죽어간다는 옛말처럼 태수는 날이 갈수록 안색이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태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25의 나이에 이미 죽음과 너무 가까이 있는 그의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었지요. 이번 사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남인 당파의 민회판서라 하더구먼. 영모죄로 오늘 저녁 사약을 받는다 하니 어서 준비하게. 태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약 제조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정교했고 약재를 다루는 솜씨는 의원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죽음을 다루는 일이 업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약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요. 우리 태수 도령이 어찌나 약에 대해 많이 알던지 궁궐 의원들도 혀를 내두르더구먼. 그저 사약만 만들게 되어 아깝기 그지없네. 아버지인 노인 관노의 말에 태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신수가 사약 장인의 아들이니 이 일을 피할 수 없지요. 그저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태수는 어머니가 의녀 출신이었던 덕에 어린 시절부터 약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의금부 사약 장인이었기에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약을 만드는 관노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른바 약을 알아도 살리지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한편 한양 북촌의 화려한 저택에는 노론 당파의 중심인물인 조한철 참판의 딸 조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연은 18의 나이에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겸비했으나 어려서부터 병약한 체질이라 항상 약을 가까이 해야 했지요. 아가씨, 오늘도 얼굴이 창백하시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감께서 데려온 의원들도 속수무책이라니. 하녀 춘월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조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월아, 이제 몇 년을 이리 앓고 있으니 마음은 이미 편안하단다. 다만 아버님께서 걱정하실까 염려될 뿐이지. 조연의 말투는 허약했으나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둔 운명에 순응하는 듯하면서도 내면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아가씨,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요. 이번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조연은 병약한 몸으로 가까 출입을 자주 할 수 없었기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본 풍경이란다. 저 푸른 산자락에 작은 초가가 있고 그 뒤로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지. 조연의 눈빛이 그림을 바라보며 반짝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는 정원에 둘러싸인 화려한 저택에 살면서도 그녀는 늘 자유로운 바깥 세상을 동경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조연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의식을 잃은 조연을 보고 조한철 참판은 크게 놀랐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원들은 손을 놓아버렸고 참판은 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한양 곳곳을 뒤지라며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온 한양을 뒤져 아가씨의 병을 고칠 의원을 찾으라 하셨습니다만 아무도 아가씨의 병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놈들.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한양에서 내 딸의 병을 고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냐? 나리, 좋은 약재를 찾으시려면 약재상들보다 사약을 다루는 자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독을 다루니 희귀한 약재도 많이 알고 있다 하옵니다. 사약을 다루는 자라고 사람을 죽이는 약을 만드는 자가 어찌 사람을 살리는 약을 알겠느냐? 소인이들은 바로는 의금부에 젊은 사약장인이 있는데 약에 관한 지식이 무척 해박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의녀 출신이라 하여 여러 비방도 알고 있다고 하옵니다. 참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귀에 담지도 않았을 말이었으나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볼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당장 의금부로 가서 그 사약을 다루는 자를 데려오거라. 만약 내 딸의 병을 고치면 후하게 상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태수는 참판의 저택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가 처음 그 화려한 대문을 들어설 때 마음속으로는 이 일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태수가 조연의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잠시 그 모습에 넋을 잃었다가 곧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제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약재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약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약을 제조하는 일 외에 다른 약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물론 나리께서도 곤란해지실 수 있사옵니다. 좋다. 대신 내 딸의 병이 낫지 않는다면 내 목은 없을 줄 알아라. 태수는 조연의 맥을 짚었는데 그 순간 그들의 손이 스쳤고 묘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태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조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가씨의 병은 오랜 독이 몸에 쌓인 탓입니다. 누군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독을 먹이고 있는 듯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 딸에게 누가 감히 독을 먹였단 말이야?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해독제를 만들어 아가씨의 몸에서 독을 빼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태수는 필요한 약재 목록을 작성하여 참판에게 건넸는데 그 중에는 구하기 어려운 진귀한 약재들도 있었지만 참판은 지체 없이 사람들을 보내 모든 약재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매일 밤 조연의 방에 찾아와 약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병색이 완연했던 조연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태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약재 지식을 동원하여 조연을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가 지나자 조연은 의식을 되찾았고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다닐 수 있게 되자 참판은 태수의 실력에 크게 감탄하여 더 이상 그를 감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허락해 주었지요. 그리고 조연이 깨어난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약을 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밤 기력을 회복한 조연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사약을 만드는 일만 하셨다면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약재 지식을 배웠나요? 어릴 적 제 어머니가 의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약재 지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지요. 하지만 천한 신분인 제가 배울 수 있는 일은 사약 제조뿐이었습니다. 태수의 말에 조연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약을 만드는 일이 괴롭진 않으신지요? 처음엔 매우 괴로웠습니다. 제 손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약을 만든다는 생각에 밤마다 악몽을 꾸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숙명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고 싶으셨군요. 네, 그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의 바람입니다. 조연은 태수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약을 다리는 그의 모습은 진지하고 정성스러웠으며 그가 약재를 다루는 손길에서는 숭고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태수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때 태수가 조연을 향해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가 조연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지요. 아가씨를 위한 약을 만들면서 저도 오랜만에 제 진정한 소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감사한 일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가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연은 태수의 지식과 인격에 점점 매료되었고 태수 역시 조연의 총명함과 강인한 내면에 이끌리기 시작했지요. 내일 약재가 더 필요한데 제가 직접 나가기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대신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재가 필요하신지요? 태수가 필요한 약재 목록을 적어 조연에게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은 시선이 마주쳤고 마음속 깊이 감춰둔 진심이 서로의 눈빛을 통해 전해졌지요.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태수님. 덕분에 이제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연의 건강은 거의 회복되었지만 태수는 계속해서 그녀를 방문하며 약을 지었습니다. 약을 짓는 시간 외에도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태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와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연에게 들려주었고 조연은 자신이 읽은 시와 글에 대해 태수와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신분 차이를 넘어선 깊은 교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꽃은 청판화라고 하는데 깊은 산속에서만 피는 아주 희귀한 꽃입니다. 그 향기는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지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꽃이 산에 피어 있다니. 저도 언젠가 산에 가서 이런 꽃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아가씨께서 어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조연은 그 꽃을 자신의 시집 사이에 조심스레 꽂아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지요. 어느 날 조연의 아버지 조한철 참판이 딸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딸의 건강이 회복된 것에 크게 기뻐하며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아, 좋은 소식이 있다. 왕께서 나의 충성심을 인정하시어 큰 상을 내리셨다. 그리고 경판 김상용의 아들 김도윤과 너의 혼인을 승낙하셨다. 조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직 병이 채 낫지도 않았는데요. 그동안 약을 지어준 그 관노 덕분에 너의 병세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제 곧 완전히 나을 것이니 혼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아버님,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이 혼사는 너의 행복은 물론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한 달 후 혼례를 올릴 것이니 준비하거라. 참판이 나간 후 조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수가 약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조연의 붉은 눈가를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버님께서 저희 혼인을 정하셨어요. 한 달 후에 병판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순간 슬픔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그것은 축하드릴 일입니다. 병판댁이라면 최고의 가문이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아가씨, 사람의 운명이란 정해진 길을 가는 법입니다. 저는 사약을 만드는 천한 신분이요. 아가씨는 고귀한 양반가의 따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와 시간은 제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요? 아가씨의 병이 완전히 나으면 제 소임도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 보겠습니다. 태수님, 오늘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약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태수는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운명이 다른 길을 허락했다면 태수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어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약초를 기르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삶을 꿈꿨습니다. 그 꿈 정말 아름답네요. 아가씨는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원하셨을까요? 조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신분이나 가문의 영광이 아닌 제 마음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일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그 순간 그들은 운명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에 이미 깊이 빠져 있었지요. 이후 태수와 조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조연은 혼인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들의 만남은 더욱 위험해졌지만 그럼에도 둘은 서로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쓴 시입니다. 아가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산에 피는 꽃은 바람을 안아도 죄가 되지 않고 계곡에 물은 바위를 감싸도 누구도 말리지 않네. 그대와 나의 인연이 청산의 꽃과 계곡의 물처럼 자유롭기를. 조연은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도 태수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풍경이에요.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림 속에는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초가와 그 앞을 흐르는 맑은 계곡물, 그리고 초가 주변으로 피어있는 갖가지 약초들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꿈이 형상화된 듯한 그림이었지요.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혼인을 앞둔 어느 날 노론과 남인 사이의 정쟁이 격화되었고 조한철 참판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영모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그였지만 정치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었고 하루아침에 그는 의금부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대감께서 영모로 의금부에 끌려가셨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하녀 춘월은 소식을 듣자마자 조연에게 달려왔고 조연은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월아, 그럴 리가 없어. 아버님은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신 분이야. 반드시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의금부에서는 이미 사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집행될 거라고요. 사약이라는 말에 조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습니다. 태수, 그가 이 일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춘월아, 어서 태수님을 찾아줘. 얼마 후 찾아온 태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아가씨, 참판 날이 사약을 만드는 임무가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사약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절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당신이라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사약을 내려야 하는 잔인한 운명 앞에 무력감이 들었지요. 아가씨,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따라 사약을 만들거나 거부하고 제 목숨을 잃거나. 그렇다면 저와 함께 도망치는 건 어떨까요? 이곳을 떠나 당신이 꿈꾸던 그 산속으로 아버님을 구해낸 다음 우리 셋이 함께.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실패하면 우리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진짜 사약 대신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가사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판 나리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게 되죠. 하지만 그 약의 재료를 구하기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재료가 필요한가요? 태수는 필요한 약재 목록을 적었고 조연은 가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그날 밤 안에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난초, 백령사, 동파초와 같은 극히 희귀한 약재들도 있었으나 조연은 자신의 모든 보물과 재물을 내주고 그것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렇게 태수는 밤새 약을 만들었고 새벽녘에야 가사약이 완성되었지요. 그는 작은 병에 담긴 그 약을 조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버님은 한동안 죽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틀 후면 깨어나실 겁니다. 그때까지 아버님의 시신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버님께 이 약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약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으니 이 가사약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되면 저희는 함께 도망치면 될 거예요.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그분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태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다루던 손으로 이제는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아가씨,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저는 즉시 의금부에서 처형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저 말고 아버님과 함께 도망치십시오. 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함께 갈 거예요. 당신이 목숨을 걸고 내 아버지를 구하려 하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태수는 조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림 속 초가에서 만나요. 제 꿈속에 있던 그곳에서. 조연의 말에 태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고는 자리를 떠났고 날이 밝자 태수는 의금부에서 동료들 몰래 진짜 사약 대신 자신이 만든 가사약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사약을 들고 의금부들로 나가자 그곳에는 조한철, 참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죄인 조한철, 영모제로 사약을 내리노라. 의금부 관리의 선고가 내려졌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참판에게 사약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리, 이 약은 가사약입니다. 이틀 후면 깨어나실 겁니다. 따님과 함께 도망치십시오. 참판의 눈이 크게 떠졌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연하게 약을 받아들어 망설임 없이 약을 단숨에 마셨고 잠시 후 숨이 끊어진 듯 쓰러졌습니다. 사약이 집행되었습니다. 죄인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도하라.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의금부의 한 관리가 다가와 소리쳤지요. 내 놈, 아까 죄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약을 건네며 예를 표했을 뿐입니다. 관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수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놈의 행동이 수상하다. 오늘 사약을 내 놈이 만들었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약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결국 그는 붙잡혀 의금부 안쪽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가혹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놈이 사약을 바꿔치기했구나. 아니요. 나는 그저 명령받은 대로 사약을 만들었을 뿐이요. 태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그날 밤 의금부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조연과 참판의 안전을 위해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연은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집으로 옮겨 안치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몰래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간 조연은 아버지의 맥박이 미약하게 뛰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아버님, 이틀만 참으세요. 그때 태수 씨와 함께 이곳을 떠나요. 조연은 약속한 시간에 태수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조연은 춘호를 시켜 의금부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고 태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수님이 체포되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조연은 절망에 빠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깨어나면 그의 힘을 빌려 태수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틀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틀 후 참판은 깨어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딸의 간절한 설명을 듣고 태수의 희생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냐? 네, 아버님. 태수님은 사약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늘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사랑해요. 아버님, 제발 태수 씨를 구해주세요. 그가 아니었다면 아버님도 저도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내가 그를 구해주마. 하지만 지금은 내가 공식적으로 죽은 상태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판은 비밀리에 자신과 가까운 고위 관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묘한 일이로다. 죽은 참판이 편지를 보내다니. 호조판서 이명현은 참판의 편지를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참판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습니다. 모든 일이 꾸며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명현은 즉시 다른 비밀 동맹들과 만남을 갖고 조한철 참판의 편지 내용을 공유했고 동시에 이것이 정적들의 음모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아직 참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다시 손을 쓸 것이다. 이명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먼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하인을 참판의 집으로 보내 그가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인은 참판을 진찰한 후 놀라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판서 대감, 참판 나리는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참판 대감님의 상태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약을 마셨음에도 죽지 않고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의 뜻인가? 이명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궁중의 신임 높은 신하들에게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남인 당파의 음모를 밝혀나갔지요. 참판을 모함한 문서의 글씨체가 위조되었다는 증거,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모순된다는 증거,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참판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임금께 직접 아뢰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지요. 이명현과 그의 동맹들은 며칠간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고 준비한 후 마침내 임금께 숨겨진 진실을 아뢰는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에는 참판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그를 모함한 정적들의 음모 전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 소식에 크게 놀라셨고 즉시 비밀리에 친히 참판을 만나보기로 결정하고 다음 날 아침 임금은 믿을 만한 신하들과 함께 새 참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과인의 충직한 신하가 이런 모함을 당했다니 하늘이 내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한 것은 분명 큰 뜻이 있음이로다. 임금은 참판을 직접 만나 그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크게 감동하셨고 그 자리에서 참판의 누명을 벗겨주는 특별 교서를 내리셨습니다. 이 교서를 가지고 내일 대궐에 나오시오. 그리고 내게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은 내가 직접 요청하도록 하겠다. 다음 날 모든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참판이 입궐하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을 보는 듯한 충격이었지요. 임금은 참판의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오히려 그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 그의 충성심을 치하했습니다. 조한철을 의정으로 임명하노라. 그가 음해를 당하고도 충성심을 잃지 않았음은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하도다. 이렇게 참판을 모함했던 정적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고 그들 중 주무자는 사형에 처해졌으며 나머지는 유배형을 받아 멀리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참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있었는데 바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태수의 아니었지요.
의금부에 갇힌 태수의 소식은 끊겼고 아무도 그의 생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의정대감,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조 판서 이명현이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대감.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한 가지 이루지 못한 일이 있어. 의금부에 갇힌 한 사람을 구해내야 하오. 의금부에 갇힌 자라 누구입니까? 타약 장인이요. 그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소. 이제 내가 그를 구해야 할 차례요. 참판은 태수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 의금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태수는 사약을 바꿔치기 한 중죄인으로 취급되고 있었지요. 때문에 참판은 먼저 의금부의 최고 책임자인 의금부 판사를 자신의 관저로 초대했습니다. 의정대감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하여 급히 왔습니다.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네. 얼마 전 사약을 만들던 관노 하나가 체포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자는 매우 위험한 죄인입니다. 사약을 바꿔치기 하여 국가 시행을 방해한 죄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약이 바뀌어 내가 살아난 것인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사약 제조인이 임의로 사약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불법이란 말인가? 그자는 내 목숨을 구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내가 그를 구할 차례다. 하지만 의정대감, 그자는 이미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살아있기는 하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참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장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것은 명령이다. 네. 의정대감.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오늘 밤으로 그를 내 관저로 데려오라. 그날 밤 의금부 심옥에서 끌려 나온 태수는 참판의 관저에 도착했는데 그의 모습은 온몸이 고문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한쪽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태수, 그대를 이렇게 만든 것을 용서해주게. 나리, 아니, 이제는 의정대감이시군요. 소인이 대감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감께서 무사하시다니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참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게. 그대는 내게 절할 필요가 없네.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감사해야 할 터이니. 참판은 태수를 일으켜 자신의 안채로 데려가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들이 태수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의금부 판사를 다시 불러 태수의 공식적인 석방과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서를 보게.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신 특별 사면장이네. 태수는 이제 자유의 몸이오. 네. 의정대감, 그자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태수의 치료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연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졸라 태수의 상태를 물었고 때로는 몰래 태수의 방문 앞에서 그의 소식을 엿듣기도 했는데 참판은 딸의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마침내 태수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참판은 그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태수, 그대의 앞날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네, 이제 저는 의금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고자 합니다. 그곳에서라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참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결정을 존중하마. 그런데 이보게, 내 딸에 대한 그대의 마음도 알고 있다. 나리, 제가 감히 그런 불경한 마음을. 말할 필요 없네. 내가 눈이 멀었던 것도 아니고 귀가 먹었던 것도 아니네. 그대와 내 딸이 주고받은 눈빛, 대화 모두 알고 있었다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분수를 넘었습니다. 용서할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나 역시 그대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참판은 태수에게 상당한 재물과 약재를 담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정성이다. 그리고 참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이 그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다. 그만큼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지. 나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대와의 인연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감격에 차 참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저는 아가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 자네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위인이지. 강원도 설악산 남쪽 계곡에 있는 초가를 찾아가거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마련해 둔 곳이다.
내 딸을 만나고 싶다면 그곳에 가 있거라. 나리,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수는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조연도 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로 향했지요. 한편 설악산 남쪽 계곡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초가에서 태수는 약초를 기르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봄날 아침 약초밭 입구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조연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이 아닌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지요. 어떻게, 그대가 어떻게 여기에? 아버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계속 졸랐거든요. 하지만 아가씨, 당신은 이런 곳에서 이제 아가씨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신분도, 가문도,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했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당신 아버님께서 허락을 하셨군요. 그래요. 당신께 꼭 붙어서 평생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어요. 태수는 조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다루던 손과 고귀한 집안의 손이 만나 이제는 함께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 후 태수와 조연은 설악산 깊은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태수는 자신의 약재 지식으로 주변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조연은 그를 돕는 한편 자신의 재능을 살려 글과 그림으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참판이 그들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태수가 만든 특별한 약은 참판 덕분에 궁중에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사약을 만들던 손으로 생명을 살리는 약을 만들게 된 태수. 그리고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조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강원도 설악산 일대에 전해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죽음을 다루는 자의 사랑이라 부르며 밤하늘에 뜬 별이 유독 밝게 빛나는 날이면 태수와 조연이 약초밭에서 함께 웃으며 거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